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계의 갓피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또 정치적인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올바른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갑자기 어떤 학생이 손을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은 독도가 일본 연도라고 생각하냐, 한국 연도라고 생각하냐.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독도 관련 혹은 일본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인터뷰로만 뵙다가 이렇게 교수님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차 구절초 꽃차입니다. 예. 네,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교수님을 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을 소개할 때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계 한국 국적자라고 하면 맞을까요? 예, 일본계 한국 사람. 네, 일본계 근데 한국 사람. 예. 네, 한국 국적을 이제 획득한 일본인으로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또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 걸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8.15 광복절 행사에서 보신각 타종 행사할 때 타종 같이 하신 게 두 번 하셨죠? 2번 정도. 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2019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2005년이었어요. 네. 네. 와, 그때 그걸 하게 되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셨다라는 것을 많이 감동했고요. 그리고 한때 역시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하고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를 처음으로 그때 나눌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것도 하시고 독립선언문 낭독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 2019년 다음 해였죠? 예,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크게 못했고요. 그때는 독립선언서를 각국의 언어로 했는데 저는 일본어로 일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역시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약간 울컥하신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독립선언문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느꼈습니다.日本による抑圧と民族差別の不平等とでっち上げられた統計データによって利害が対立する両民族間に和解できない怨恨が増長されつつある。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훈장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계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거의 최초로 독도에 관련 연구를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싸움이 좀 벌어졌어요. 예, 저는 또 독도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 조언도 했고 그런 공로로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기뻐했죠. 독도를 이렇게 딱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는 이것은 1995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의 어떤 학교에서
시간 간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네. 손으로 들어서 네. 톡톡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은 톡톡가 일본 연도라고 생각하냐, 한국 연도라고 생각하냐, 그러한 전혀 수업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잘 모른다. 아, 진짜 몰랐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실 때가 아니니까.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만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깊이 모르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을 그러한 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좀 지금부터 공부하여서 어느 쪽에 땅인지는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뭐 제 와이프라든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여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친구의 한 질문 한마디로 이렇게 독도 연구를 계속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이후에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없으세요? 예, 그래도 제가 계속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을 그 친구는 아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독도 연구를 계속해서 하셨고, 그 일본의 논리를 좀 무너뜨릴 만한 고지도를 많이 또 찾으셔서 네. 그걸 좀 입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을 내셨는데 네.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예.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2005년에 네. 냈는데요. 일본에 가서 그 어떤 도서관이나 네. 그런 데 가서 그 일본 지도를 봤더니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일본 연도가 아니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것으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독도를 일본 연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전혀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지도는 그 중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1789년에 나가쿠보 색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사람이 그린 일본 지도입니다. 네. 정교하게 그려졌는데 독도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경의도성 네. 밖에 있어가지고 일본 연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네. 그 독도 울릉도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글자는 어떤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인데 그 책은 독도가 일본 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 내용으로 옆에 속기 때문에 네. 나가쿠보 색스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오히려 독도 울릉도를 쓰면서 네. 이것은 일본 거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지도다라고 그렇군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좋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때 사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 많아요. 예, 왜냐하면 컬렉션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거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달라라든가 그거는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찰을 갖고 일본에서 다녀야 되는 혹은 카드라고 해도 다 자기 돈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셨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조금씩 풀어볼게요. 예. 네. 우리 아버지가 네.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사장님들 중에는 네. 제일교포 사장님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일 한국인하고 접하는 기회가 꽤 있어가지고 네,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교포 분들은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네. 그리고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그러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렌즈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가끔 학계에 나가셨는데 네, 그때는 그 서울대의 그러한 코니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서울대 교수님을 볼 때 네. 영어도 잘하고 뭐 일본어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됐죠.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인격자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놀란 말이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일본 안에서는 그런 인격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어렸으니까 네. 아니 아버지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나이였고 네. 그래서 한국인은 일본인 안에 없는 정도의 인격자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한국인에 대한 책을 조금 보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면 특히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제일교포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제일교포 먼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배우라든가 스포츠 선수에 네네.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일본에서 유명했던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가 장훈이라든가 네. 또 조금 전이었지만 뭐 그때는 돌아가셨지만 욕도산이라든가 네. 또 최배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본에서는 뭐 최배달은 오야마 마스타츠라고 일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욕도산도 다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제일교포다. 네. 그리고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일본인들은 알고 보면 거의 다 제일교포였어요. 그래요? 이제 보시기에 뭐 이것저것 네. 잘하는 제일교포들도 참 많고 또 아버지께서 어떤 한국 친구를 가리켜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 관심은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알게 되셨나요? 역시 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1895년이었는데 일본의 낭인들이 한국의 완비 황후잖아요. 또 네. 살해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의 완비, 황후를 외국 사람들이 조들어와 가지고 살해했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네, 그 경우는 일본인들은 그런 왜곡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게 라고 반대 상황이었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네. 볼 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은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네. 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역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내셨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귀화를 하신 건 2003년인 거잖아요. 2003년입니다. 보통 귀화할 때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호사카 유지, 일본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대로 그냥 갖고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호사카 유지를 한글로 써서 네.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독도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 이름을 갖고 독도가 한국 연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네,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기로. 그대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진짜 은퇴할 때는 네. 아직 저는 그 호사카가 성이고 네. 유지가 이름인데 네. 그러니까 참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관. 네네. 본관, 네. 본관. 네네. 아니, 본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도 저는요, 한국이었어요.
예,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그랬고, 왜냐하면 하나의 이유는 저는 일본에서 축구를 보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축구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팬이 된 사람들, 박지선이라든가 그때 홍명보라든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일본 축구 선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요. 이쯤에서 또 교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담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담담담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 안에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볼게요. 예. 뽑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억담입니다. 네. 한국인의 힘의 원천은 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 네.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그 김치는 네.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유산균이 아주 많고 네. 그러니까 창의 환경을 네. 잘 만들어준다. 네네. 그러니까 요구르트라든가 네. 먹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게 우수한 한국 사람들, 네. 제일교포들이 네. 왜 많은가? 그거는 역시 김치다. 네, 그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투수가 네. 있었거든요. 네네. 그는 김경복이라는 분이었는데 일본에서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프로야구 투수였는데 400승을 해요. 와. 그거는 절대 앞으로도 깨지지 네. 못하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의 비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밥을 엄청나게 먹는 것이었어요. 네. 네, 그것은 김치하고. 김치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김치를 먹으니까 밥을 엄청나게 먹는데요. 네. 그 사람의 그 밥값으로 그 집이 무너질 정도였다는 식으로 하는데. 너무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예. 우리 교수님의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끌어내고 싶어서요. 저희가 담담담 토크 또 한 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또 하나 뽑아주시면 예. 제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끌어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담입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사담. 해볼게요. 네. 나의 주요 일상 중에 하나는 항의 전화, 협박을 받는 것이다. 항의 전화, 협박 전화 많이 오세요? 예. 특히 전에 그랬어요. 예, 예전에. 예전에 우리 제가 연구소 갖고 있으니까 네네. 연구소 전화에 많이 왔어요. 세종대학교 앞에서 2020년에는 2달, 2023년에는 석 달. 어이구. 예, 매주 한 번, 네.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호사카는 한일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보내야 되겠다. 예,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는 호사카는, 한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우리 교수는 왜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조금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은 그랬어요. 네. 처음은 진짜 그랬는데 네. 여러 시민단체가 오히려 저를 대신해가지고 네. 그런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네. 앞에 나타나서 반대하는 시위를 해주셨고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요 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학생회라든가 네. 그런 데가 오히려 그런 분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반박을 해주시거나 하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웠죠.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일 관계라는 게 워낙 또 이제 뿌리 깊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확 좋아지기도 참 어렵고요. 각자 생각하는 해법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 좋은 해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우호 관계로 가는 것이 서로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인데, 일단 그 일본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일본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일본사는 2년간이나 가르쳐요. 2년이요? 2년이나. 그런데 이상하게 끝나는 시점이 교과서에는 다 현대까지 있는데 네. 그 수업에서 네. 배우는 시점이 거의 모든 학교가 이토 히로부미 앞까지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 네.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네요. 거의 몰라요. 그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이름만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을 그 표함시켰다라든가 침략했다라든가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됐다 몰라요. 몰라요? 그렇군요. 그게 없다는 거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래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래도 한국에 네. 요새 드라마가 네. 일본 안에서 네.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디즈니라든가 네. 그런 곳으로 OTT로 많이 보고 푸는 있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알겠네요. 예. 젊은 친구들은 특히. 그게 시작이 그 미스터 선샤인 네. 같은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미스터 선샤인을 봤냐? 네. 이병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파친코 아세요? 네, 알죠. 파친코 그거는 디즈니 쪽에서 네. 디즈니였나? 그 넷플릭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봤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네. 이유가 이민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 좋아하는 배우를 네. 중심으로 역사 드라마, 완전한 역사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네. 그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드라마나 영화 많이 만들면 일본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네. 배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아무래도 그 한국을 위해서 뭔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아무래도 한국을 위해서 좀 건적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 흔적을 남겼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거예요. 일본인으로 태어나셨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